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건설업계가 일감이 크게 줄면서 운영난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광주 서구의회가 쇼핑몰 등 대형 점포의 입점을 대폭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항구를 소재로 한 축제가 오늘부터 목포안 사막도에서 시작됩니다. 아열대 작물인 무화과를 시설하우스에서 키우는 기술이 보급되고 있어 무화과의 연중 출하가 가능해졌습니다. 공사 물량이 뚝 떨어지면서 광주 전남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장마철이 이어지면서 주상복합 아파트 골조 공사가 멈춰서 있습니다. 업체 측은 그나마 이렇게라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공사 발주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난해의 절반 수준밖에 공사 물량을 따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량이 줄어버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인원이 필요성도 50% 30% 줄어들 수뿐이 없죠. 며칠이 급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지난해 광주 지역 공공공사 발주액은 2,100억 원대로 재작년보다 40% 이상 줄었습니다. 공사 건수 역시 감소해서 광주 지역 250여 개 건설사 가운데 130여 업체가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업체 2곳 가운데 1곳 꼴입니다. 전남 쪽 건설업체 역시 지난해 수주한 7,100여 건 가운데 90% 이상이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였습니다. 여기에다 한 대형 주택 건설업체가 올해 12,000여 세대를 공급하려던 계획을 내부 사정으로 보류하면서 협력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앞으로 2, 3년 사이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용적률 부분이랄지 이런 인허가 부분에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심으로 해서 건설업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업계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상록회관터를 매입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15층에서 27층 규모의 아파트 12개 동을 짓겠다며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냈지만 광주시는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업체는 1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주면 왕벚나무 군락지 3천여 제곱미터를 보존해 기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광주시는 기부 체납 면적을 더 늘리고 왕벚나무 군락지를 상록공원과 연결하는 방안 등을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추진 중인 특급 호텔 사업에는 면세점과 복합 쇼핑몰도 함께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례안이 오늘 서구의회에서 상정됩니다. 조례안 통과를 놓고 상인단체들이 찬반으로 갈려 성명전을 벌였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월요일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광주 신세계가 추진 중인 특급호텔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옥수 구의원은 특급호텔과 면세점을 반대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 함께 들어서는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는 걸 막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급호텔 얼마든지 크게 하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러나 단지 복합 쇼핑몰은 서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것만 제한하는 것이지. 상인단체와 경제단체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소상인 살리기 네트워크는 복합 쇼핑몰이 결국 광주 상권을 초토화하는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이라며 조례를 통과시켜 중소상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공회의소는 복합 쇼핑몰이 생기면 오히려 상권의 확대를 가져와 중소상인들의 영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례 통과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복합 랜드마크 시설 건립은 예정지 주변의 중소상인과 중첩되는 사업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상권의 확대를 가져와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13명 서구의원들의 표결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의원들끼리도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서구의회의 결정에 지역사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행정자치부가 골목경제 활성화 공모사업을 받고 있지만 전남도내 시군에서는 거의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자부는 올해 2개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전국의 10개 공목경제 활성화 지구를 정해 랜드마크 조성과 스토리텔링 상권 재편 등에 지방비 5억 원 등 10억 원 이상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접수 마감일인 어제까지 광양시만 구두로 시행안을 내겠다고 밝혔을 뿐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여수시 남면 소리도 인근에서 시프린소 좌초 사고가 난 지 어제로 꼭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방제 시스템은 발전했지만 여전히 기름 유출 사고는 반복되고 있고 문제점 역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름 유출량 5,000톤, 재산 피해 1,500억 원. 사상 초유의 시프린소 사고는 여수와 남해안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기름 유출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한 해 평균 287건의 해양 유류 오염 사고로 2,000톤 넘게 유출됐습니다. 특히 석유화학이 주력 산업이고 대규모 석유 저장 시설이 있는 여수 지역은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 오염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위험한 해역인 것입니다. 방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확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국내 방제 능력은 20년 전에 비해 15배 이상 늘었지만 아직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1999년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이후 기름 유출 사고가 나면 해양오염 영향조사를 시행하게 돼 있지만 정작 환경보건을 강제하는 장치는 허술합니다. 또 방제가 민간업체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지난해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 때와 같은 유출량 은폐 시도는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조사한다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정작 사고를 낸 기업도 그렇고 그걸 그냥 핑계로 대고 방치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기름때 제거뿐 아니라 사고 이후에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더욱 큰 틀의 사회적인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 전라북도 시도지사들이 한빛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호남 3개 시도지사는 그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 국민에게 공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방정부 참여, 방사성 폐기물 이동과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 원전 폐로 등 추진 과정에 시도민의 의사 반영 등을 건의했습니다. 수리 과정에서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선은 지난 21일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앞 해상에 경유 20리터를 흘려보낸 혐의로 89톤급 여수선적 안강망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유출 당시 해경은 길이 50m, 폭 10m의 기름띠를 발견하고 방제 작업을 벌인 바 있으며 어선 수리를 위해 폐수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연료 탱크에 있던 경유가 흘러나온 것으로 보고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항구를 소재로 한 축제가 오늘 목포湾사막도에서 시작됩니다. 심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남해에서 잡히는 고기들을 형상화한 형형색색의 어등이 불을 밝히고 집어등을 켠 어선들이 만성 깃발을 올리고 목포항을 가득 채웁니다. 조기와 갈치가 가득한 파시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항구를 가로지른 다리를 관광객들이 건너다닙니다. 목포는 항구달을 부각한 항구축제가 5일간의 일정으로 개막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 특수상 모든 시민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항구의 이미지를 살려가면서 재미나는 그런 축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항구를 무대로 살아가는 주민들도 축제의 주역으로 참가합니다. 선주들은 낮에는 깃발로, 밤에는 불빛으로 분위기를 띄울 예정입니다. 어민들은 청정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값싸게 판매해 파시의 풍경을 연출합니다. 축제 속 축제도 이어집니다. 서남권 청소년 축제가 원도심 로데오 광장에서 열리고 다문화 가족축제 등 문화행사들도 이어집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먹거리, 색다른 체험거리가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 목포 항구축제 많이 찾아주십시오. 해양도시 목포 사막도 부두에서 만성과 풍요를 기원하며 닷새간 열릴 항구축제의 열기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지역 콘텐츠 산업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어제 토론회를 열고 아시아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과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1일 수목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 전 단계인 지방정원 지정을 위해 등록 신청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했습니다. 순천시는 전라남도에 발급한 정원 등록증과 함께 산림청에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오는 9월 4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순천만정원 홍보 행사를 열고 5일에는 순천만정원에서 대규모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성경찰서는 입양한 동자승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장성 모사찰 승려 62살 백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백 씨는 장성군 서산면에 자신이 운영하는 사찰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비양을 입양해 사찰에 키우면서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찰에는 비양을 포함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23명이 생활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장성군 삼서면 육군 보병학교에서 고등군사 교육을 받던 27살 양모 대위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았던 양 대위는 쓰러진 지 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군 당국은 양 대위가 3km 구보 훈련을 하던 중 쓰러졌다는 주변 동료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후반기 첫 3연전을 2승 1패 위닝 시리즈로 장식했습니다. 무엇보다 리그 1위 강팀이자 천적인 삼성을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거두며 후반기 반등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기 내내 기아를 괴롭혔던 타격 부진, 후반기에는 좀 달라질까요? 경기 시작과 함께 김민우가 솔로 홈런으로 포문을 열고 이어 이범호도 2점 홈런을 쏘아올리며 타선 부활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범호 선수의 부활이 눈에 띕니다. 전반기 2할때 초반의 타율로 침체기에 빠졌던 이범호는 7월에는 7개의 홈런을 쏘아올리며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잠시 주춤했던 김주찬도 살아나면서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격형 포수로 기대를 모으는 백용환도 1군 합류 약 한 달 만에 4호 홈런을 쏘아올리는 등 장타력을 선보이며 타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마운드도 1, 2선발은 확실한 승리 카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탠슨이 챙긴 1승에 에이스 양현종이 6이닝 2실점으로 1승을 더하며 삼성전 위닝 시리즈를 완성했습니다. 내친 김에 새로운 외국인 투수 에반 믹의 한국 무대 데뷔전도 치러졌습니다. 7대2로 앞서던 9회 마운드에 오른 에반은 최고 구속 151을 기록하며 삼진 2개를 곁들인 3자 범퇴로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광주FC는 내일 포항을 상대로 지옥의 10연전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광주는 포항전에 통산 2무 4패로 승리가 없지만 2주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한 만큼 반드시 승리를 챙기고 안방으로 돌아오겠다는 각오입니다. 광주는 현재 7승 8무 7패, 승점 29점으로 리그 9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부터 롯데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기아는 오늘 임준혁 선수를 선발로 내세웁니다. 이 선발진에 안착한 임준혁 선수는 7월 3경기에 등판해 2승과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의 선발은 린드블럼 선수입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신비의 과일 무화과 하면 영암이 떠오르는데요. 아열대 작물인 무화과를 사시사철 맛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속살을 드러낸 무화과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노지에서 재배한 무화과보다 2달여 빨리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비가림 시설하우스에서 상자 양액 재배란 특화 기술로 재배해 수확 시기를 노지 재배보다 2달여 앞당긴 겁니다. 이렇게 조기 출하된 무화과는 1kg에 10,000원에 거래되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빨리 나오기 때문에 가격도 거의 2배 정도 차이는 날 겁니다. 노지 재배보다 2배 이상 높은 소득을 거두면서 시설 재배는 전체 면적의 10%를 넘어섰습니다. 수확 시기를 한겨울에서 봄까지 연장하는 이기작 기술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영암군은 이를 위해서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투자를 늘릴 방침입니다. 영암 무화과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그래도 노지보다는 시설이 좋다 해서 5년 전부터 시설 지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름 한철에만 먹을 수 있었던 무화과가 사시사철 생과로 맛볼 수 있는 아열대 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농민의 광주전남연맹은 어제 세종시 농식품부를 찾아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 강행에 대해 쌀값 폭락과 쌀 재고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농민회는 다음 달 13일 식량 정책 포럼에서 밥쌀과 의무 수입 쌀 권리 등에 대한 협의를 하기로 해놓고 어제 입찰 공고를 낸 것은 최소한의 신의마저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삼정 신임 당대표는 정의당을 강하고 매력적인 정당으로 혁신한 이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야권연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광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은 무기력하고 정의당은 존재감이 약한 상태로 이대로 가다간 정권교체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각자 혁신에 성공한 다음 새정치연합의 야권연대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판구 신임 새누리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신임 심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열린 정당을 구현해 당원과 광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을 만들어가겠다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 용기 있는 변화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총선 필승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시당을 조기 총선 체제로 전환시키겠다며 광주 8개 선거구 모두 후보자를 내서 국회의원 1명을 반드시 배출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대학교가 2016학년도 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36명 모집에 156명이 지원해 4.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전형 19명 모집에는 81명이, 광주 전남 고교 졸업자 특별 전형에는 17명 모집에 75명이 지원했습니다. 조선대 치의학 전문대학원 수시 모집 경쟁률은 6.9대 1로 20명 모집에 138명이 지원했습니다. 광주 MBC 시청자위원들이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의 제작을 주문했습니다. 어제 열린 시청자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광주 MBC가 매일 제작 방송하는 뉴스 프로그램과 빛날 등 제작 프로그램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지역 시청자들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뒷얘기와 숨은 주역들에 대한 관심이 프로그램에 반영되기를 기대했습니다.